안녕하세요. 저 오늘 개발법 할 차례죠? 네, 도시개발법. 요약서 59쪽에 도시개발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은 역시 도시발사업의 흐름을 먼저 잡고 나서 해야 되잖아요. 자,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흐름부터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이걸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하죠. 개발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구역에서부터 시행자, 시행기간 다 정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개발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그래서 계획부터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원칙적 순서가 되는데, 이 순서가 살짝 바뀌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녹지나 비도시 같은 변두리 대상으로 새로 도시개발할 때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을 해서 통제 들어가 놓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는 경우로서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역이 지정됐다면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누가 시행할 것이냐, 시행자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시행자 중에서는 우리 법에서 믿어주는 공공시행자와 믿지 못하는 민간시행자로 나눌 수 있고, 민간시행자 중에서 대표적인 게 조합입니다. 이게 도시개발 조합이죠.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시행자 파트.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권을 따야 되기 때문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요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권자가 인가를 해주고 고시하게 되면 인가받은 사업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과했을 때 사업 시행권을 딴다라고 했고, 사업 시행권을 땄으면 그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뭘 줄 것이다, 요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의 세 가지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사용 방식과 땅과 땅을 바꿔주는 환지 방식과 이 둘을 섞어 쓰는 혼용 방식,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어느 방식을 정할지는 벌써 여기서 정해왔고 여기까지가 공통점이라, 요거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공급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급계획을 세워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계획 세워놓고 나서 공사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후에 공급계획에 따른 이제 일반행위 부정하는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절차는 없고요. 환지 방식으로 해왔다라면 환지 계획을 세웁니다. 환지를 누구에게 뭘 줄지 환지 계획을 세워서 이 환지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나서 공사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후에, 여기는 이제 별도로 특수한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환지 받을 사람에게 환지를 직접 주는 환지 처분 얘기를 별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공사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사기간이 장기간일 때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다른 절차는 다 거쳐야 되는 절차만 예정지만큼 필요한 경우 시행자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로서 여기 이제 중간에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틀입니다. 이게 기본 틀이고, 항상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행정청이라면, 행정청을 정리할 때 행정청이라면은 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대부분 한다 그랬어요. 구역의 지정권자로 대부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역의 지정권자로. 이 구역의 지정권자라는 사람이 원칙이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에서 원칙적으로 지정을 하고요. 대도시에서는 따로 대도시 시장까지 지정권을 줍니다. 다른 사람 안 돼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러한 구역의 지정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역의 지정권자가 대부분 하는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환지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했다는 환지계 인가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요것만 구역 지정권자가 아니고 따로 기억을 하시고, 환지계 인가권자만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행정청이면은 여기에 나오든 여기 없는 작은 내용이든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로 보시면 돼. 행정청이 하는 것들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이렇게 행정청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 동의요건을 한다 그러면은, 개발법에 나오는 동의요건은 보통의 제일 많이 나오는 일반적 동의요건을 딱 잡아두고 그렇지 않은 예외를 세 가지를 따라 구별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보통 동의요건에 나오는 면적 기준으로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및이죠. 및 소유자 총수. 면적 기준에서도 사람 수 기준에서도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거. 요거를 개발법에는 보통의 동의 요건으로 생각하시고 이렇지 않은 예외를 세 가지를 따로 기억하시는 게 공부가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정과 동의 요건을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데 항상 혼용을 섞어 쓰는 것에서 이 두 가지 방식에 항상 장단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용 방식을 시행자가 그대로 수용한다는 얘기거든요. 보상금 주고 수용하기 때문에 거기 땅 소유자들 내보내고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이게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주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큰 사업에 적합할 수 있고 단점은 처음 수용할 때 보상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서 주로 공공과 민간을 차별하고 공공과 민간을 구별하고 민간에 대한 차별이 주로 여기서 행해지는 겁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민간이 못 믿기 때문에. 그리고 환지 방식이란 반대로 시행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시행자는 옆에서 사업만 거들어줄 뿐입니다. 이곳에 땅 가진 사람들이 자기 땅을 제공하고 새로운 땅을 환지로 받는 거예요. 그럼 아까 수용에서는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일반인에게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받는 거냐? 일반인이 받는 게 아니고 종전의 땅 소유자가 새로운 땅을 받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 못 받죠. 거기 있는 사람만 받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에 적합하고 작은 사업밖에 못한다는 게 단점이라면 그 대신 장점은 소유자가 스스로 참여하기 때문에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돼요. 그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항상 뭐 해왔던 것이라 이건 지금 간단하게 제가 되살리기만 했고 자 들어갑시다. 이제 총칙부터 60쪽 용어 정의. 자, 먼저 도시개발 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땅이 도시개발 구역이고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그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얘기합니다.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구역 안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 별거 아니고 자, 시행 방식 구별하는 걸 저는 먼저 했습니다. 시행 방식을 어느 때 어느 방식 쓰는지 구별하시는. 그래서 환지 방식이라면 상대적으로 이게 작은 사업이라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게 지금 하나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토지의 교환이 필요하다. 이게 전형적인 환지입니다. 교환, 분합, 구획 변경, 도시개발 사업으로 어떤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환지 방식 택할 때 중에 하나고요. 또는 도시개발 구역의 지가가 그곳의 땅값이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실행하시기 어렵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고 싶어도 지가가 너무 높아서 보상가가 너무 많이 들어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법에서 어렵다는 것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수용으로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환지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용 사용 방식 택할 때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집단적 얘기 나오면 환지에서는 집단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만이 땅을 받아가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인에게 준다고 했잖아. 시행자가 일반에 주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신도시 개발하는 거 거의 다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는.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이 섞어 쓰는 것이라 분할 섞어 쓰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다시 이제 괄호 속에 분할 혼용과 미분할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분할과 미분할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뜻 자체는 부분적으로 위 일리에 해당한다. 일부는 환지, 일부는 수용 사용, 요거를 혼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분할과 미분할로 나눠지는 것이 그 아래 그 화살 표시 보시면은 시행자는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 지구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혼용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는 수용 방식이 적용된다, 여기는 환지가 적용된다라고 사업 시행 지구로 꼭 분할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분할하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게 초기에는 분할하여 해야 된다였어요. 해야 된다였으니까 그때는 분할 혼용 방식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분할하여 할 수 있다니까 시행직으로 분할하여 할 수도 있고 분할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야 돼. 방법만 달리 적용하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할해서 하면 분할, 분할하지 않고 하면 미분할, 분할과 미분할로 나눠지는 거예요. 분할해야 할 수 있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그전부터 해온 얘기이고 지금 이제 하나 추가할 것은 반가로 4번 시행방식 변경을 살짝 추가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행방식은 여기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할 때 어느 방식으로 할지를 여기서 정해주는데 그럼 여기서 정해주면 이제 그 방식에 따라 보통 구역 지정하면서 이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구역 지정 이유라 하더라도 여기서 정해놨어도 구역 지정 이유라 하더라도 시행 방식을 어쩔 수 없으면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행 방식을 왜 변경하겠습니까? 그 방식으로 잘하면은 그 방식으로 하겠죠? 그 방식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 방식 못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느 방식이 제일 어려운 방식입니까? 보상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 수용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럼 반대로 제일 쉬운 방식은 제일 간단한 땅과 땅을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게 중간쯤이 되겠죠? 자, 시행 방식을 바꾼다 그러면은 그 방식으로 못하니까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방식보다 더 어려운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쉬운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큰 논리예요, 큰 논리. 지금 현재는 뭐 누가 누구만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직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원리만 알아두셔도 돼요. 누가까지 알아두시면 금상첨화지만. 자, 예를 들어 이게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쉬운 방식이라면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려다가 환지로 바꾸는 거 가능합니까? 이게 제일 가능하지. 제일 어려운 데서 제일 쉬운 방식으로 바꾸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요. 되죠? 좀 더 쉬운 방식으로 바꾸네? 환지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안 되지.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안 되죠. 화살표 이렇게 맞는 건 맞지. 좀 더 어려운 방식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그 방식으로 못하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어려운 방식으로 바꿉니까? 지금 이건 좀 더 쉬운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잖아. 혼용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되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보다 쉬운 방식으로 바꾸는 거. 물론 여기서 위아래에서 중간으로 바꾸는 이 좀 더 쉽게 하는 환지로 바꾸는 것은 공공시행자만 국한되어 있고 여기 모든 시행자가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일단 요 기본 원리라도 좀 아직은 안 됐으니까 기본 원리라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제일 쉽고 제일 어렵고 제일 쉽고 중간이니까 각각 쉬운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거거든요. 반가로 4번의 지정권자는 다음 연한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어느 때만 바꿀 수 있느냐? 1, 2번은 지금 아까 위아래에서 중간으로 바꾸는 건데요. 그림상 공공시행자만 하는 걸로 전제되어 있지만 수용 사용해서 환지로 바꾼다 1번, 2번을 혼용해서 환지로 바꾸는 거 이걸 얘기하지 반대는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 사용해서 혼용으로 바꾸는 걸 얘기해요.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라고 굳이 쓰는 것은 제가 이 조합만큼은 항상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안 되니까 빼서 그렇지 나머지 모든 시행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게 시행 방식과 뜻과 변경까지 미리 했어요. 미리 하고 저는 체계상 미리 했습니다. 자, 이제 개발계획 수립 들어갑니다. 요거. 자, 우리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 순서가 되는 건데 항상 요 경우 어느 때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이 경우를 알아두시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잖아요. 보통 도시개발국이 구체적으로 지정됐을 때 이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막는 절차가 작동이 돼요. 계획 단계에서는 아직 못합니다. 아직 계획 단계라 구역 지정됐을 때 이제 투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을 막는 절차가 작동이 되는데 녹지나 비도시 같은 곳이라면 기존에 개발된 주상공을 대상으로 개발할 때보다는 녹지나 비도시를 대상으로 개발할 때가 땅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다. 그래서 이때도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기습적으로 구역부터 지정을 해서 아까 그 막는 장치를 발동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천천히 수립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막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이다. 녹지 비도시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던 겁니다. 등이라도 다는 것도 있지만 자 수립을 보시면 원칙은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미리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예외를 하고 있어요. 구역부터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종종 물었기 때문에 별표 2개나 되어 있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요거지 제가 녹지와 비도시라고 대충 표현했던 겁니다. 기역번이 자연 녹지요, 니은번이 생산 녹지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생산 녹지가 전체의 30%야 작을 때 하나고 있지만 도시적 외의 지역의 디귿번이 비도시 관농자를 얘기하고요. 관농자를 얘기하는데 애초에 우리 여기서 녹지와 비도시적 중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기역니은에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만 얘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전체 지역 중에서 도시역 중에 보전녹지만 가장 보전할 필요성이 큰 곳이기 때문에 보전녹지는 아예 도시발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죠? 도시발을 지정할 수 없는 유일한 땅이 보전녹지라 빠진 겁니다. 아예 지정 대상이 아니라서 빠졌을 뿐이고 생산녹지도 처음에는 지정 대상 아니었다가 나중에 바뀌기를 생산녹지가 전체 구역의 30% 이하 작게 들어갈 때 하나여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이걸 두루뭉실하게 제가 녹지와 비도시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녹지 비도시라고 표현했는데 요것과 비슷한 것이 그 아래 리을번입니다. 비슷한 것이 리을번이에요. 리을번. 요거를 바꿔낼 때는 제가 리을번을 제일 많이 바꿔서 틀리게 낸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리을번은 반대로 개발용도인 주상공이 개발용도인 주상공의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인 곳을 얘기합니다. 30% 이하인 곳을. 주상공이 전체의 30% 이하다. 주상공이 섞여 있더라도 조금 섞여 있다. 대부분이 녹지 비도시인 걸 얘기하죠.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과 비슷한 겁니다. 그럼 주상공이 전체의 30% 이하라는 얘기는 녹지 비도시가 70% 이상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녹지 비도시가 70% 이상. 이걸 갖고 잘 바꿔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낸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전체의 40%인 곳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냈다. 그럼 원칙대로 가야죠. 구역부터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30% 이해해야 되니까 이걸 제일 많이 바꿔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나머지 두 가지. 미음번은 국장이 나라를 대표해서 직접 나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균형 발전에서 우리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발전시키는 게 바로 국가 균형 발전인데요. 이렇게 국장이 나서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그것도 다른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줄만 하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구역부터 지정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칙대로 할 수도 있고 요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자율권을 많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요 미음번 사유에서만 미음번 국가균형발전 지정하는 사유에서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안 된다 해서 이게 있어요. 또 요거를 안 된다 하고 자꾸 요거를 디귿번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지정할 수 있어요. 디귿번에 따라. 미음번 사유에서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안 된다는 겁니다. 미음번 사유에서만. 개발계획 공모. 일반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공모한다면 일반인이 뭘 합니까? 모르니까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이 구역에 대해서 한번 멋진 개발계획 수립하라 하는 게 오히려 일반인들에겐 좋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녹지 비도시에다가 미음번 비읍번까지 합쳐서 이 경우가 예외적으로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갑니다. 이거 잘 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도 유명한 얘기인데 이게 주민 동의 요건이라고 해서 괄호 쪽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요건을 얘기하는데 제가 환지 방식에 밑줄 그어놨듯이 지금 여기 개발계획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개발계획은 행정청인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이 행정계획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 듣는 건 있어도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원래 없어요. 원래 어느 행정계획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게 유효하게 됩니까? 원래 없지. 원래 없는데 이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도 시행 방식을 정할 때
여기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만,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아까 제가 시행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게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이따 보시면은 환지 방식에서는 당사자인 토지재주나 조합이 스스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오히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라면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당사자가 스스로 시행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시행을 안 하게 되면 곤란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초에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당사자가 스스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일정 주민의 일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여기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전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할 때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상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스스로 안 맡기고 국가 지자체가 만약에 시행을 하는 예외적 경우라면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동이 필요 없어요. 환지 방식 아닐 때는 동의 필요 없고 환지 방식 때 필요하고 환지 방식이더라도 국가 지자체가 시행한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이동이 필요 없다. 정확하게 3번입니다. 3번.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일반 동의 아닙니까? 또는 이 아니고 두 동의 다 같이 해야 되는 이게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예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단 이때도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라면 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도 지금 61쪽에 지금 3분의 2 정도 분량을 이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61쪽에 3분의 2 이상 이 분량에서 기출 지문으로 따지면은 요게 한 7, 8문제 될걸요? 지금까지 나온 게. 예. 약 한 3분의 1. 나왔던 지문이. 반면에 2번에 그 내용 보시면은 개발계획 내용 같은 거 한 2번 나왔을 뿐이에요. 2번. 내용. 개발계획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손표시에 지구단위계획은 없다라는 거 특별한 거 써놨어요. 우리 지구단위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지정된 땅에 만약에 그 상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못한다면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개발계획 내용에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 항상 요거랑 비교하는 정비사업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여기랑 비슷한 개발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발 부분 특징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아니고 여기 들어간다는 게 특이한 일이에요. 여기 들어간다는 게 지구단위계획이 여기 속한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내용 중에 들어갈 것 같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특별히 해놓은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전에 요거를 개발계획 낼 때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서 답이 지구단위계획. 왜 특이하니까?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이해서 한번 냈던 적이 있어서 구별하시라고 1번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는 제가 원래 많습니다만 일부 대부분 생략을 해버렸잖아. 그죠? 구역의 명칭, 도시개발구역의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치, 면적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치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터잡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역 지정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역의 지정 목적, 왜 개발하는지, 왜 도시개발하는지, 사업의 시행기간, 그 아래 시행자, 시행 방식에 관련된 것이 여기 다 들어갈 거예요. 등이라고 해서 나머지 생략을 해놨는데 우리 그 중에 나머지 생략된 내용 중에서도 손표시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보통 구역 지정 전에 이 개발계획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일부는 다른 것은 다 그 전에 하지만 구역 지정한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키시는 개발계획 내용 중에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키시는 그 사항을 얘기해요. 4가지밖에 없죠? 요거 독자적으로 한 번 딱 나온 적밖에 없으니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요것이 바로 넘겨보시면은 4가지를 얘기합니다. 개발계획 내용 중에 뭐였어요? 요게? 박수세단했던 거.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지금 밖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밖이.
도시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면 그건 다 예상했던 기반시설인데 사고 관련된. 그런데 구역 밖에 만약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이거는 예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설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비용 부담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받기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장차 수용 사용할지 그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 수입니다. 수. 장차 사업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수용. 3번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이에요.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의 세, 그리고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니까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이 되겠네요. 단입니다. 둠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개발계획 내용 중에 수반의 내용 중에 나중에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에 천천히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등장하는 게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박수, 세단 이렇게 둠자를 땄던 세단. 이거 3, 4월 할 때 안 했었나요 이거? 그런데 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까? 답답하게. 아니 제발 했던 거 있으면 그냥 얘기를 하세요. 왜 도대체 멈추고 있는데. 아 진짜 맨날 얘기하지만 난 그래서 지금 하면서도 지금 처음에 얘기하나. 예? 아, 박스바닥에 등장하는 좋은 세단이니까 자동차 세단 좋은 세단인데 나중에 구역 지정 이후에 등장하는 그래서 박수 받으면 천천히 등장하는 세단 이렇게 했던 거 감쪽같이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딱 제발 좀 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요. 이렇게 특히 두음자 땄던 거 자꾸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 기억에 더 잘 된다니까. 더 잘. 자, 박수세단. 박수세단의 말을 저만 지금 대여섯 번 지금 하고 있네. 에? 이미 알고 있는 저만. 자, 수립기 좀 보세요. 개발계획 내용이 그러니까 하다가도 아는 내용 나오고 그냥 착 같이 얘기하시면 좋아. 예, 주변에도 좋고. 개발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아, 당연하죠. 개발계획이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관리계획 내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럼 관리계획 내용이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되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합기능도시로 갖는 도시로 개발을 하는 얘기가 이게 제일 큰 규모 면적 330만 이상이잖아. 공포에서 제일 큰 규모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도시개발이 크고도 작게도 가능합니다만 제일 큰 규모인 330만 대규모로 사업을 한다면은 도시의 어느 반쪽짜리 기능에 치우치는 이런 도시 말고 도시를 이루는 여러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온전한 기능을 갖는 도시로 개발하라.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게 330만 이상이다. 이 숫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 작성 기준 방법. 앞에서 한 얘기랑 똑같죠. 뭐 개발계획도 지금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작성 기준은 행정처만 구속하는 국장이 정한다. 각종 행정계획 수립 기준 국장 하는 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에? 이게 지금 개발계획 내용이었고요. 이게 개발계획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역 지정하는 거 들어갑니다. 구역 지정하는 거. 자, 우리 유명한 구역의 지정권자가 바로 양가로 1, 2, 3, 4번인데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보통 이제 도시발은 시도 단위로 주로 원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다 대도시장까지 들어가 있지만 시도지사 주로 시도 단위로. 그런데 양가로 2번은 거기에 대해서 뭐 맨날 했던 거 역시 만약에 하나의 시도 대도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누가 할 것이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정권자를 한번 지정해 놓으면 끝까지 이 사람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역시 공동 지정이 아니고 협의해서 한 사람 정한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공동으로 지정한다면 구역 지정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할 때마다 계속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협의 한번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힘들다. 그래서 처음에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을 정해주면 그 정해진 사람이 계속 이제 혼자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가로 3번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할 때
미리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대상도 나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에 지정할 때 국장과 협의되는 경우인데요. 약간 넓을 때 100만 이상, 면적이 100만 이상이라면 넓으니까 국장과 미리 협의를 하라. 또 하나는 개발계획이 시도 단위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살짝 포함하고 있다면 그 포함된 그런 부분 때문에 국장과 미리 협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랑 달리 양가로 4번이 더 유명한 국장이 직접 나서서 나라를 대표해서 지정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5가지밖에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물었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2개 따로 해놨는데 다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거 하기 전에 관련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 항상 써놓는 걸 써놓게 되면, 자, 보통 요 사람이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면 행정청에서 요 사람이 아닌 사람들, 보통의 시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청하는 사람들? 지정권자는 아니고 누구에게 요청해요? 본인은 지정을 못하니까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느끼더라도 본인은 지정 못하니까 바로 윗사람인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이 사람이 지정을 해줄 겁니다. 요청권자에 불과해요. 이 사람들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행자가 아무나가 안 되고 시행자 12사람 중에서 자격 있는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갖춘 자 중에서는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가 있어요. 제한권자가 있는데 누가 제한할 수 있느냐?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자, 우리 제한할 때는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제가 하여튼 이 그림으로 체계 잡고 하는 것은 그 체계도에 특강할 때는 체계도에 다 있으니까 그거 있으면 어이구 미리 펴놓고 보시는 분이 있네. 아주 선견지명이 있네. 거기 있으니까 그 없는 분들만 이거 적어두시면 되고요. 행정처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예요. 행정처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제한권자라고 합니다. 행정처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요거는 왜 요거 제외한 시행자가 되냐면 행정청 자체는 제한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요청권자는 이제 지정권자인데 스스로 요청하거나 지정하면 되지 왜 제한을 합니까? 그리고 조합은 제한권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12사람 중에서 조합 중에 하나는 조합도 여기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사람인데 자기가 줄 뿐이고, 이건 도시개발 조합이잖아요. 따로 도시개발에서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구역도 지정되기 전에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구역 지정 제한한다면 구역 지정되기 전에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한 당시에는 조합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조합은 제한할 수 없는데 이 조합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독자적으로 물어본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요사를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구역지정을 제한하게 해서 만약에 구역지정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제한한 자를 이제 우선적으로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지정권자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한권자도 알아두셔야 되는 누구에게 제한하는지도 특이한 게 보통 무엇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제한하거든요. 그 권한 있는 자에게. 그럼 구역지정을 제한한다면 구역 지정권자에게 제한해야 될 것 같은데 지정권자에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요청권자에게 즉 시장수 구청장에 제한한다는 것도 특이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이것도 특이하고 이 제한할 때도 아까 여기에 대한 거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셋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옵니다. 민간이 제한할 때 공공이 제한할 때는 필요 없어요. 민간이 제한할 때는 민간이 제한해서 받아들여줬더니만 그리고 민간을 지정해줬더니만 민간이라 혹시 사업을 안 할까 봐 소수가 만약에 제한했다면 사업 안 할 수도 있겠죠. 멍석 깔아줬더니만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제한할 때만 일정 동의를 얻어야 돼요.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 예외 중에 하나예요. 총수는 없잖아.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만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민간이 제한할 때만 필요한 동의 요건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데 이제 국장이 하는 경우 보세요. 요청할 때요, 제한할 때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와 국장에게 직접 제한하는 예외가 국장의 지정사와 관련돼 있어. 이걸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뒤에 나오지만. 자, 양가로 4번에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를 보시면 국가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합니다. 국가가 실시할 필요 있으니까 당연히 국장이 뻔하고 2번을 바꿔 제일 많이 바꿔냈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아닙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니까 국장이 되는 거예요. 나라 일과 관련해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바꿨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다. 그렇게 해서 틀리게 많이 냈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일과 관련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국장에게 요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국가일을 신경 씁니까? 지방일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것이지 국장에게 못하는 거죠. 중앙행정기관장이니까 국장에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요걸 그렇게 바꾸는 주의하시고 3번. 3번이 바로 일반 제한에 대한 예입니다. 국장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입니다. 정부 출연기관 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12사람 되는 제한권자 중에서도 아무나 안 되고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장 정도 되는 사람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할 만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방공사는 여기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지방공사는 그 지방에서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국가일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라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장이 그것도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구역정을 제한할 때거든요. 이게 일반 제한에 대한 제의란 말이야.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어서 제한하기 때문에 국장이 나선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뻔하죠? 4번 관계 시도지사 대도지사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아까 관계 시도지사 대도지사 간에 협의해서 한 사람 정하라고 했는데 그 협의가 안 되니까 국장이 나서는 것이고 천지병 긴급한 경우라 국장이 나서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5번이 요청을 얘기합니다. 보통의 시장, 군수, 구청장, 대도시장은 지정권자니까요. 보통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바로 윗사람인 시도지사에게 구역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양가로 6번에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 구역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은 다 들어야 돼요.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세요. 이건 주요 내용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0살 이상 공람하시 들어오고 이때 의견 제시를 받습니다. 이게 마치 관리계획에서 주민 의견 들을 때의 절차랑 똑같아요. 근데 그쪽이나 이쪽이나 잘 안 내잖아. 어쨌든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 주민 의견을 듣고 나서 공청회까지 개최해야 되는 경우는 7번입니다.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란기간 만료, 공란기간 동안에 주민 의견을 듣잖아요. 공란기간 만료 후에 공청회를 따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 공청회는 전문가까지 듣는 걸 공청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 의견은 모두 듣고 항상 듣고 주민 의견을 들은 후에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따로 공청회를 개최해야만 되고 100만 이상이 안 되면 공청회 개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이제 추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정 제한이 따로 있잖아요. 구역 지정 제한하는 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국가 지자체 조합이 아닌 자로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즉 행정청이나 조합은 제한 못하고 행정청이나 조합이 아닌 자로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자치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에게 구역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장수, 구청장에게 구역지정 제한할 수 있고 이 제한을 받은 행정청은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내 제한자에게 통보하라. 잘 모르자 이것도 있지만 누가 누구에게 제한하는지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제한할 때 민간이 제한할 때 동의 요건이 2번에 나옵니다. 대상 면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필요로 한다.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를 전제로 해서 이게 제한 시 동의 요건 예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써놨지만 참 아주 상당히 줄이면서도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제가 보면서도 스스로 감탄을 한다니까. 책에서 이거 찾아보려고 얼마나 복잡한가. 거기다 이제 지정하는 걸 해서 그 구역의 지정 규모, 지정 규모. 도시개발인데 너무 작으면 안 된다.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라. 이건 최소 규모를 정해놨잖아요. 이자 양가로 1번 보세요. 지정 규모에서 원칙인데 이게 1만, 3만, 30만 이상이에요. 항상 그런데 요거는 어디랑 헷갈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한 것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앞에서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 특히 형질 변경 허가랑 관련해서
그건 취지가 형질 변경이 너무 크게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치를 정해놓고 그거 미만으로 허가를 내주라. 여기는 도시개발이니까 너무 작으면 안 돼서 최소 규모를 적어놓고 얼마 이상. 거기는 최대 규모 얼마 미만, 여기는 얼마 이상.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1만 3만 하는 숫자가 거기랑 얘랑 서로 비슷해서 그쪽으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에서는 1만 3만 5천 미만이었거든요. 1만 3만 5천 미만. 여기는 1만 3만 30만 이상이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1만 3만이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 1만 3만 얘기가 그쪽에서는요. 도시지역 중에서 1만 3만 하면은 도시지역 중에서 제일 작은 5천짜리가 그쪽에 있었어요. 보존녹지. 도시지역 중에서 보존녹지가 보존을 필요해서 제일 큰 것만큼 5천. 나머지는 1만 3만 중에 하나였는데 3만짜리가 공업지역이었죠. 공장 설치를 해야 되는 공업지역에서는 상가주택보다 공장이 크기 때문에 3만 미만이 그게 3만이다.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 보존녹지 5천, 공업지역 3만, 나머지가 1만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는 1만 3만 30만이라 5천은 없는데 1만 3만 30만 중에서 보통 30만이라면 B도시가 돼요. B도시가. 항상 변두리 대상을 할 때가 제일 커야 된다 그랬잖아. 그쪽에서는 그게 3만이었지만 여기는 30만이 되는 겁니다. 1만 3만 30만에서 찾는 것이라 B도시가 30만 이상인데 1만 3만 따질 때가 그럼 도시지역 중에서 따지는데 여기는 5천짜리 없으니까 보존녹지는 없는 거예요. 그쪽에 5천짜리 해당하는 5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지정 대상과 지정 규모를 얘기하는데 보존녹지만큼은 도시민의 건설에서 남겨놔라. 아예 지정할 땅이 아니라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도시지역 안에서 제가 맨 끝에 보존녹지 지역은 X 이렇게 해놨잖아. 근데 아예 대상이 아니라는 걸 표시해놨고 나머지 1만 3만은 이상이다 미만이다 그래서 그렇지 숫자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도시지역 중에서는 공업지역에 도시개발을 한다. 이게 상대적으로 큰 3만 이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도시개발하면 공장 지으려고 도시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상대로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비슷한 거예요.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다시 도시지역 중에서 5천짜리 보존녹지만 없다는 게 그쪽과 차이고 숫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공업지역만 3만 이상, 나머지 도시지역이 1만 이상 똑같이 쓰잖아. 미만이냐 이상이냐 차이가 나지. 그리고 B도시가 30만 이러면은 어차피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그 비교고 할 때 비교 거기에 자료에 있어요. 같이 놓고서 비교하는 거. 네. 지금 저는 여기서 그냥 설명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30만 이상, B도시가 30만 이상. 다만 이때도 30만에 대한 예외 10만짜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 예외가 어디랑 비슷하냐? 요거는 지구 단위기의 구역 지정할 때랑 비슷해요. 그래서 공법이 자꾸 비슷한 것이 많아서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죠. 비슷한 건 왜 비슷하냐? 자, 우리 B도시 지역에서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B도시 지역인 계획관리 지정을 하든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하든 지정할 때 변두리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한다면 너무 작아서는 안 된다. 면적 요건이 있다 그랬죠? 그때 면적 요건 중에서 아파트나 연립이 건설하기에 포함되는 원래는 30만 이상인데 아파트나 연립이 건설하기에 포함되더라도 초등학교 문제 해결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10만 있죠? 비슷해요 여기랑 그게. 거기 지구단위 구역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 도시개발 구역도 지구단위 세워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B도시를 전제로 해서. 다만 보세요. 아파트 연립의 건설에 포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해서 가번에 초등학교 용지 확보하고 나서도 나번에 4차선 연결도로까지 확보해야 되는 약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똑같은 B도시의 아파트 연립에 초등학교 문제 나왔다 그러면 10만 이상이 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나 여기나 10만 이상, 30만에 대한 예외 10만 이상 비슷해요 이렇게. 그리고 요것에 제가 별표 하나 해놔서 최근에도 여기 한번 나왔습니다만 좀 더 어려운 것까지 들어간다면 양가로 2번, 3번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가로 2번은 원칙적인 지정규모를 얘기하는데요. 지정 대상과 지정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 양가로 2번은 그 녹지나 비도시지역에 지정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을 얘기합니다. 원래 녹지나 비도시는 보존할 땅이라고 했잖아. 보존할 땅이라 원래는 도시개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개발이 가능하냐? 개발이 가능할 때 아까 면적 요건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양가로 2번이 그 얘기인데요.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나 도시적 외지역
즉 녹지나 비도시 보존할 땅의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지정해야 된다. 제가 3, 4회 할 때는 요거 안 했죠? 그때도 했었나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오, 했다고요? 취계지 이런 거. 그럼 그때 제가 많이 했네. 하긴 그때 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3, 4월 강의할 때 막 약간 진도가 막 늦어져서 고생했잖아. 이왕이면은 나중에 할 것도 지금 조금이라도 더 해놓으면 나중에 복습 삼아 좋으니까 하면서 했다면 안 했다고 하신 분 좀 머쓱하겠네. 자, 그러니까 녹지나 비도시의 구역 지정할 때는 원래 지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발할 땅이라 그곳의 방향을 정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방향 정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 방향 정하는 계획에 의해서 현재는 보존할 땅이지만 앞으로는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방향 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지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요건을 채웠을 때 나중에는 개발이 될 때 그때 대비해서. 그런데 만약에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있어야 개발이 가능한 녹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다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수립이 안 돼 있다라면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고 녹지나 비도시 지역 중에서도 그나마 자체적으로 상대적으로 개발할 땅이 녹지 지역 중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자연 녹지,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도시에 준하는 계획관리가 상대적으로 개발할 땅이기 때문에 자연 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좀 더 어려움이,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도시개발구를 녹지나 비도시에 다 한다면 사실 좀 의아스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개발되는 건 알고 있어도 거긴 보존할 땅인데 개발하면 안 되잖아.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곳에 하는데 그게 없으면 계획관리나 자연녹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가로 3번이 다음 지역에 지정할 때는 위 일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규모 요건이나 아까 양가로 2번 이런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세 가지가 있어요. 1번이 취락지구의 취, 개발진행지구의 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그리고 또 하나가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지정하려는 곳. 항상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에서 나선다면 항상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에서 지정한다면 여러 가지 제한 없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취계지가 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취계지, 취한 개가 있는 땅지, 취한 개가 있는 땅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한 개가 있기 때문에 술 취했는데 개가 안 그래도 사람 말 못 알아듣는데 술까지 취했는데 뭐 1만 3만 30만 뭐 지정 갖춰라 뭐 한번 광역도시계획 살펴봐서 개발이 가는지 확인하라 하라래도 못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는 구역 지정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맞아요.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나네. 예를 들어 공업지역이라면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공업지역에서 3만 이상 그러면 틀린다고요.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그 말이 들어가면 공업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취계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3만 이상으로 꼭 할 필요 없어요.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틀리게 되는 좀 어렵게 될 때 쓰는 얘기입니다. 자, 10분 쉬시고요.